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오늘 운동도 다녀오고요. 헬스도 하고, 지금 목욕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요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 공매도에 대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좀 급하게 하나 녹화를 했습니다. 자, 공매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를 치는 걸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공매도를 제한을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일반 개인들이 공매도 칠 수 있는 종목은 몇 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적어요. 1,000만 원 기준 해가지고 얼마 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걸어놨고요. 그런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많이 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공매도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그 말이 아니지, 그죠? 자,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겠지, 그죠? 자, 공매도를 치게 되면은,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은, 그동안 5차례 정도의 공매도를 제한을 걸어왔는데, 3개월에서 뭐 길 때는 1년 정도를 걸어왔는데, 공매도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되었나? 3.5% 평균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주가 2000에서 3.5%면 60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공매도를 제한을 했는데 겨우 60포인트밖에 안 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매도 제한하면 주가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주식은 왜 오릅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왜 오르고 왜 내립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기업의 실적이 높으니까, 또는 뭐 미래의 가치가 높으니까,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상승이니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핑계거리를 대는데,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메이저가 올리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외국인이 또는 기관이 올리고자 하니까 오르는 거예요. 걔네들이 돈을 투입하니까. 그것도 돈도 뭐 개인 단타처럼 뭐 1, 200억이 아니고 몇 천억, 몇 조 단위로 꾸준하게 매수를 할, 쉽게 말하면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얘기지, 그죠? 큰 돈을 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영어에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자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개인들이 참 착각을 하는 게, 자, 자금이 수천억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빨리 잡으려고 하면은 상한가 계속 날아가겠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할 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을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조막손들 있잖아요. 자금 꼴랑 몇 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이 무슨 분산 투자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종목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물려있는 종목이. 시장이 좋을 때는 잘 모르다가 뭐 3개는 오르고 7개는 내리고, 뭐 3개는 내리고 7개는 오르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시장이 나빠져 버리면 전 종목이 다 손실이거든요. 적을 거는 5%, 많을 때는 40%씩 손실 나버립니다. 그럼 저 이제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금이 수백억 되면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뭐 1억, 2억 정도 가지고는 분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비중을 맞춰서 뭐 30% 현금 투입, 나머지는 현금 보유. 이런 식으로 비중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이 종목 저 종목 다 사놨다가 나중에 시장이 나빠져 버리면 이 종목 저 종목 다 물려버리지, 그죠? 정말 답이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절대로 분산 투자하지 마라. 그 분산 투자는 본인이 투자하는 금액이 수백억 될 때 해라. 이런 말 합니다. 그럼 한 종목에 샀는데 한 종목이 주가가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그럼 묻는 사람이 병신인 거지, 그죠? 내리는 종목을 왜 삽니까? 내리는 종목을 왜 사요, 여러분들? 그러면 너는 내릴지 오를지 아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그죠? 제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제 말에 이율 배반적인 경우가 생기지, 그죠? 주가가 네가 오를지도 모르는데 한 종목에 베팅을 해라. 그 주식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일의 주가가 정확한 0.1%의 어떤 변화도 없이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처럼 아예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게 뭐 필요합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추세라는 겁니다. 그죠?
자, 추세선도 있고 추세란 말도 있는데, 자, 지금이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몰라도 지금이 하락장이면, 하락 추세면은 매수를 해서 수익 날 확률보다 손실 날 확률이 높고,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추가 손해가 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전에 저한테 질문한 대답은, 추세를 보고 따라가면 내가 한 종목을 잡더라도 시장이 올라가는 추세고 이 종목이 올라가는 추세면은 올라간다. 그 추세는 누가 만듭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만든단 말이지, 그죠? 즉 메이저가 만듭니다. 그럼 메이저가 공매도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공매도 물량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대로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은 공매도 친 세력은 손실이 납니다. 그럼 얘들이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겠습니까? 올릴 이유가 없죠. 그럼 주가는 가만히 있어도 하락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주가는요, 외국인이나 개인이나 세력들이 올려주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개인끼리 치고 박으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왜? 개인들은 수익만 나면 팔아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올리려고 하는데 개인들은 2% 먹고 3% 먹고 계속 팔아먹을, 단타만 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정말 추세를 보고 들고 있는 개인들은 직장 다니는 주식이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주식 한 10년 해가지고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 뭡니까? 수익만 주면 팔아버려요. 왜? 자기가 들고 있어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란 얘기지. 수익만 내면 팔아버릴 생각합니다. 그럼 수익 내면 팔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메이저가 올려주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인들이나 개인, 기관이나 큰 손들은 매도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즉 공매도를 쳐놨어. 시장이 하락하겠다는데 베팅을 해놨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이럴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첫 번째, 물려있는 개인들은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니까 돈을 대출받아 와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라고. 대신에 뭡니까? 추가적인 공매도를 못 치니까 공격적으로 하락을 시키지는 못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주가는 하락한다. 그래서 3.6%가 떨어진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 여기서 시장은 이렇다는 거나, 개인들 중에서 본전만 오면 팔겠다는 생각하고 물타기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손실이 날 겁니다. 왜? 하루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1300조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500조입니다. 그게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1300조로 내린 거지, 그죠? 여러분이 투입하는 자금이 전체 주식의 평가액의 0.00001%도 안 되지, 그죠? 그 여러분들이 1억을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물타기를 해봤자 주식시장에서는 모르죠. 잠깐 1% 정도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여러분이 그 돈을 투입한 다음날은 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사주려고 하는 메이저가 주가를 급등시켜서 사줄 리는 없잖아요. 어떻게 산다? 밑에서 받쳐먹겠죠.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손절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물량을 공매도 치는 사람들은 환매수를 시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공매도를 제한을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가지를 못하고 주가는 오히려 떨어진다. 대신에 하락폭이 예전에 비해서는 완만해진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제한이 풀리고 3개월, 5개월 뒤에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어떻게,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추세를 봐야 된다. 주가가 바닥을 치면은 올라갑니까? 바닥을 쳤다는 개념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정식 기원이 있습니다.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은 무릎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어깨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손해를 뭐하러 봐요? 무릎에 사서 어깨 팔면 되지. 격언은 격언일 뿐입니다. 무릎은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가 무릎이어야만 무릎인지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과거에
지나간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지나오고 나서야 그게 무릎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수익 나면 팔아란 얘기예요. 그게 무릎인지 발등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팔아란 얘기예요. 내가 무릎인지 발목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수익 나면은 뭡니까? 머리에서도 수익 나면은 수익 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발등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발바닥이 있더란 말이지. 고점에서 10만원 하던 주가가 고점에서 쭉 떨어져서 2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발등입니다. 나는 이게 바닥인 줄 알고 잡았습니다. 근데 발바닥이 있었던 거야. 15,000원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10만원에 잡은 사람도 15,000원 됐는 거고요. 2만원에 잡은 사람도 15,000원이잖아요. 손실이 25% 나버렸잖아요. 못 견디고 손절하겠죠. 그런데 6개월 뒤에 보니까 5만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여러분이 잡은 자리가 발목이었어요. 발목이 아니지. 발등이었어요. 거의 바닥에 근접됐던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6개월 지나봐야 알아요. 6개월 뒤에 그 종목이 2,0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예. 10만원짜리가 6개월 뒤에 여러분이 손절을 하고 나서 2,000원 갈 수도 있고, 그게 5만원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종목의 특징, 예를 들어서 우량주면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리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 바이오주, 셀트리온 여러분도 알지, 그죠? 주가가 폭락을 안 했을 때에도 이미 엄청나게 많은 공매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어떻습니까? 옳다구나 싶은 거야. 바이오주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옳다구나 그러고 그 공매도 세력들이 퍼버버린 거예요, 그냥. 그 주가는 뭐예요? 10만원을 하던 게 지금 만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임상이 되고 안 되고, 그 얘기는 이미 10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임상이 돼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임상 3상이 통과돼 가지고 FDA 승인이 나면은 그거는 100배 올라갑니다. 100배. 현재 가격에서 100배 올라가요. 지난번에 미국에 있었지, 그죠? 제가 한 달 전인데 미국의 바이오주가 뭐 하나 임상 딱 돼버리니까 4달러에서 46달러까지 갔어요. 하루 만에 그냥. 미국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하루 만에 10배 올랐어요. 미국 주식에 하루 만에 10배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10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0배 올랐는 데서 또 20배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100배 올랐는 걸 알고 있어요.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며칠 사이에. 말 그대로 100만 원이 1억 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올라가면 100배씩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셀트리온이 만약에 됐었다면은 여러분 생각에 1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도 됐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됐으면. 근데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실패했을 가능성이 99%잖아요. 99.9%라고 하던가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도박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원 9천원짜리가 14만원 갔습니까? 16만원 갔습니까? 9천원짜리가 16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만원 왔는 거예요. 그죠? 15,000원 왔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리 왔는 거잖아. 얘기했잖아요. 급등주는 반드시 제자리에 들어온다고. 근데 그게 재수가 좋았으면 100만원도 갔겠죠. 그럼 여러분들 10배 먹었겠죠. 그래서 10배 먹은 사람들 10배니까 밑에서 잡은 사람은 100배 먹었는 거고 여러분들 10배 먹었죠. 근데 9천원에 잡은 사람들은 이제 한 2배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잖아요. 셀트리온이 아니고 뭡니까? 바이오주 요즘 폭락했던 거? 대장주 뭐였지? 어제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 종목이 지금 15,000원이잖아요. 그죠? 제자리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9,000원 오면 잡으세요. 그럼 2~3배 먹을 수 있습니다. 현물이지만 9,000원 오면 한 15,000원까지 갈 거예요. 단 코오롱 티슈진처럼 거래 정지나 사기로 인해서 그 임상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만약에 코오롱 티슈진처럼 임상 자체가 가짜고 거짓말이라는 의혹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자기 돈 다 날아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2~3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9,000원대 잡으면 9,000원까지 안 갈 것 같아요. 뭐 한 몇천 원 오면 저 다음 잡을 거예요. 12,000원에서 17,000원 가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21,000원까지 가든가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잡으셔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이 망하든 말든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50% 30% 먹었잖아요. 자, 그러면 공매도 세력은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벌고, 메이저가 공매도 세력에 붙어 있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일 없습니다. 그죠?
추가 하락될 일만 남아있어요. 근데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왜 많이 안 떨어지느냐? 이미 충분히 수익 나는 메이저들이 환매를 하기 때문이겠죠. 밑에서 받아 먹으면서 개인들 손절할 때가 기다리겠죠. 왜? 개인들이 위에 많이 물려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산타클로스입니까? 여러분들 주가 올려주게? 안 올려줍니다. 걔는 왜 산타클로스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인데 뭐하러 올립니까? 그래서 주가는 뭡니까? 점진적으로는 떨어집니다. 대신에 악재만 없다면 크게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바라는 만큼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면은 그 종목에 반드시 기관이나 메이저들이 포트폴리오를 짜겠지, 그죠? 물론 그 전에 이미 공매도 세력들은 다 빠져나갈 겁니다. 수익 실현하고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없는 공간에 개인들 물린 사람들만 왕창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먹잇감이지,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절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겠지, 그죠? 근데 그렇게도 손절하라고 나 버틸래? 10년 버틸 거야. 그런 사람들은 본전합니다, 나중에.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회사면은 본전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 열리고 나서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10년, 20년 보내시는 분들은 팔지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상승장 오면은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들 본전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지금까지 60년 동안 그렇게 왔잖아요. 8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0년도, 20년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는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삼성전자는 분명히 5만원 옵니다. 10만원도 갈 거예요.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게 2만원 가더라도 10만원 갑니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리고 내가 왜 4만원에 잡아서 2만원 떨어질 때까지 버텨야 되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그 망설임 때문에 4만원에 잡아도 37,000에 던져버릴 뿐이지. 시간이 지나서 또 상승장이 와서 4, 5년 지나서 오면 삼성전자는 또 5만원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시장이 오르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량주들은 관계없어요. 대신에 5만원 물린 사람은 열받지, 그죠? 지금 4만원 왔으니까 열받죠. 1억, 2억 넣었는데 2천만원, 3천만원 날아가 버렸잖아요. 열받죠. 그럼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거 잡으라 그랬습니까? 누가 뭐 나라에서 뭐 안 잡으면은 뭐 경범죄를 잡아야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잡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투자했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누가 가르쳐 줬다 그래도 가르쳐 준 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 듣고 지돈 투자한 사람이 바본 거지, 그죠? 자,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공매도를 제한을 건다고 해서 주가 오르는 게 아니다. 메이저가 공매도를 청산을 해야 된다. 청산을 하려면은 처물렸는 개인들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그 처물린 메이저 개인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매물들은 손절을 해줘야 된다. 즉 쉽게 하면 평균적으로 3%가 내렸다는 얘기는 종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10%도 내리고 20%도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이런 종목들은 소폭 오르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쌤쌤이 퉁 치면 뭡니까? 평균 3% 하락인 거지, 그죠? 3.6% 하락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부터 10% 이상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공매도 세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메이저들도 여러 명이잖아요, 그죠?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공매도 쳤는 메이저가 그 주식의 주인이라면 10%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단기 이번에 급락을 할 때 들어온 투기 세력이라면 걔네들은 빠져나가겠지, 그죠? 그래서 주가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퉁 쳐서 3.6%.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